남한만 가지고도 지금 최근에 거의 일본의 3분의 1 수준까지도 쫓아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요 나머지 부분이 요 부분이 우리 격차인 거잖아요. 그렇죠? 한일 격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1910년 같으면 거의 격차가 90 몇 프로가 이제 우리가 뒤떨어진 거잖아요. 일본이 7%, 8%니까 92, 3%의 격차가 있었는데 그 격차의 많은 부분은 인구 때문이다. 이런 얘기. 살색 부분이 인구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요 하늘색 부분은 생산성 격차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일본 열도보다 한반도에 있었던 인구는 늘 60%, 어떤 때는 절반 이하, 그렇게 됩니다. 인구가. 일본이 세종대 때는 대략 일본 인구의 한 60% 정도 되는 거예요. 60에서 65%.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 이런 때 갈 때 보면은 또 일본 인구가 우리 조선 인구의 막 3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양국 간의 생산성 격차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격차가 생겼다. 그런 얘기가. 그 다음에 이 파란 점선으로 표시한 것들은 생산성입니다. 그러니까 생산성도 과거에 세종 때 같으면 주로 이제 주된 산업이라는 게 농업이잖아요. 농업에 있어서도 생산성 격차가 있어서 한 70%, 80%. 뭐 이렇게 수리 관계 시설, 뭐 수차, 또 모내기 기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농업에 있어서도 70%, 80%밖에 되지 못한다. 그런 생산성 격차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조선조 후반으로 오면 일본은 굉장히 상업, 또 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생산성이 빠르게 일본과의 격차가 확대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시기에 격차가 생산성의 피크에 이르렀다가 최근에는 뭐 일본의 생산성의 80%, 90%까지 우리가 쫓아올라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것은 아까는 이제 그 주요 사건별로 본 거고, 이건 연대를 일정한 연대별로 본 겁니다. 지난 1100년을 30년 간격으로 일정하게 보면은 아까 세종 때 부분이 요 부분이죠. 1400년대 전반 요 부분 때 무렵이죠. 그렇죠. 일본의 국력이 한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려 세종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대략 일본 국력의 뭐 주된 산업이 양국의 농업이니까 주로 50% 수준이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 임진왜란 직전에 가장 이렇게 조금 격차가 가장 우리가 축소되었다가 이 임진왜란을 전후한 무렵부터 이렇게 그냥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구도 일본보다 크게 줄고요. 임진왜란 때 인구가 많이 줄기도 했지만 우리가 위생 상태도 안 좋고 농업 생산량도 떨어지고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빠르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생산성도 낮고 그래서 격차가 굉장히 빠르게 확대됐다. 그 다음에 이러한 우리 역사적 접근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조사 연구를 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닌가. 지금 요 그림들 제가 최초로 실론이지만 제시한 겁니다. 저는 누구도 이와 비슷한 그림을 그리거나 말로 설명한 사례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조금 더 내실을 기해서 논문화하려고 지금 자료를 조금 더 준비 중입니다. 거의 1년 반, 2년째. 조만간 논문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조선의 패망 이유를 놓고도 여전히 설왕설래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정병석 총장님도 관련 책자를 내시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학자들 사이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아직도
조선의 패망 이유에 대해서 이완용, 박재순 등 친일 매국노 때문이다 라고 다수가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 국력이 일본은 7% 8%가 돼서 도저히 나라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일절 설명이 없는 거죠. 그렇죠. 조선조 말에 국력이 조금 약해졌다. 예,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데 그냥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외교권을 빼앗고 국권을 빼앗았다. 다 나 일본 놈 탓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는 그 정도 그냥 뭐 책임도 별로 없고 그 정도 다 그냥 나라를 잘 이렇게 세워보려고 했는데 그냥 이 또 히로부미 이하 친일파 세력에 고정이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그걸 믿는 국민들도 많고. 네. 희생자의식 민족주의. 우리 서강대 임 교수도 아마 우리나라의 그런 국민 생각이 내가 못마땅했나 봐요. 그래서 영어로 victimhood nationalism. 뭔가 피해를 받은 사람들, 피해자 받은 사람들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 상대방 침략 국가를 비판하고 침략한 나라를 마음대로 깨부셔도 된다 하는 우리 자기만족주의인 민족주의 그런 걸 설명하는 학술 용어로 빅팀우드 내셔널리즘이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웹에서 검색해 봤더니 비판론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친일 매국노인 이완용, 박재순은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0대5로 뒤진 한일 축구전 한다면 0대5로 지금 뒤졌어요. 지금 종료 5분 전이에요. 그때 이제 교체 선수로 이완용 선수, 박재순 선수 투입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살골 넣어서 이제 7대0, 8대0 이렇게 된 거예요. 패하긴 한 거죠. 그쵸? 하지만 이완용, 박재순 1858년생 동갑내기더라고요. 우리가 일본하고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불과 18살 청년들이에요. 그렇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드는 그때 자기들이 청년이 됐을 때 활동할 무렵이 1880년대 아닙니까? 그때 보면 우리 국력이 일본의 9%, 10% 그런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막 군대를 파견하고 청나라 오고 하는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보다 20배 센 나라로 바뀌어 있어요. 이완용과 박재순은 그런 내막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나마. 뭐 그래도 자살골 비슷한 잘못된 짓들을 하긴 했죠. 그래서 패배 책임을 다 이 집한테 뒤집어 씌우고 85분 이상 이미 5대0으로 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85분 동안 뛴 선수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그때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제가 찾아보니까 세종대왕이시더라고요. 그 악법 3가지를 만든. 그러고 조선조 내내 성군을 주왕받으니까 후대 왕들과 선비들이 세종 때 세운 법을 바꿀 엄두를 못 내요. 1800년대 중후반이 되도록. 우리 성군인 세종이 만든 법인데 누가 바꿔? 네가 세종한테 덤비는 거야? 그렇죠. 못 바꿔. 세종 엄청나게 위강으로 후대 그 악법을 마치 나라 국가 기강 조선조 운영의 기강인 것처럼 위강으로 그냥 짓눌렀다. 그러나 안동김 씨 70년 세도 정치 책임 없습니까? 분양조씨. 그냥 우리 역사 세도 정치가가 있었다. 그렇게 배웠죠. 안종김 씨 때가 어떤 시기입니까? 1800년대 전반 또 중반 초입에 이르는 엄청난 서구의 동양을 식민 통치하려고 호시탐탐하고 그 시기지만 어떻게 잘 일본 놈들은 잘 활용한 기회의 시기를 이용했잖아요. 그렇죠. 일본들도 식민지 안 당하려고 1840년대 50년대 엄청나게 겁먹었잖아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탈바꿈에서 식민지 안 되려고 자기네 내부에서 혁명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메이지 유신이라는 거. 그때 그 시기에 우리는 세도 정치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시기에 그 기회의 시기를 놓친 안동임 씨, 분양조 씨 세도정치 실천을 그냥 이때는 뭐 사색 당파도 없고 세도정치 시기가 있었다. 역사학자들을 뿌리 쫓아보면요. 역사학계 회장, 유명한 선배님들 다 안동임 씨, 분양조 씨 있습니다. 다 그분들이 역사를 저는 왜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우리 역사를 쓰면 자기 선조, 우리 선조를 바로 욕하니까 문중에서 종중에서 쫓겨난다. 그게 세도 정치에 대한 접근을 지금도 받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세종 성군설에 대한 도전은 뭐 그냥 이거 뭐 텁으로 만들어졌고 세도 정치를 제대로 연구하고 비판하는 것도 지금 상당한 수준의 터보 수준입니다. 그러니 역사를 제대로 모르니 마땅한 사람이 이완용, 박재순 등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활약할 무렵에는 국력이 일본의 20분지 1, 10분지 1, 20분지 1이에요. 군대도 군대를 유지할 만한 나라의 힘도 없어요. 고종. 나라에 세금이 거쳐져야 군대도 유지하고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막을 거 아닙니까? 세금을 못 거두게 만든 사람이 세종 아닙니까? 노비들은 세금 안 냅니다. 군대도 안 가지만. 전체 국민의 30%, 35%가 세금을 안 낸 노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라 재정이 계속 나빠집니다. 우리 역사학자들은 어떻게 서술했는지 아냐? 세종대가 성군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세종대를 봐라. 그때만큼 재정이 튼튼한 시절이 없었다. 그 이후로 나라 살림이 계속 엉망이 된다. 근데 그 동전을 뒤집어 엎어 생각하면 세종이 그렇게 악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 후로는 납세자가 주니까 세금이 줄었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역사를 가르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도를 만들어서 세금이 줄게 만든 건 안 하고 세금이 가장 높았던 시기를 봐라. 세종대 아니냐. 세종대가 성군대다. 어떻게 세종을 욕할 수 있느냐. 하지만 좀 경제학자예요. 재정학자예요. 나라 살림을 두는 조세 아닙니까? 조세 수입이 줄도록 만들어 놓고 그걸 후대 왕들이 바꾸지 못하도록 유강으로 누르는 그 세종을 비판을 못해요. 나라 살림이 계속 엉망이 되니까 위인제너럴 때 나라 제대로 된 군대 5천을 유지 못하잖아요. 일본이 15만, 20만 군대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배경에 재정,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5천 명, 신뢰배 군대 5천 명을 유지할 군대도 없습니다. 의병들 다 자기 양반이 돈 내가지고 500명, 1000명 의병들 먹여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양반들은 부정부패 해가지고 다 세금을 쌓아냈어요. 나라에 내야 될 세금이 양반들 곳간에 있었던 거죠. 그 양반들이 마지막에 급하니까 돈 풀어가지고 의병이라고 하는 군대 500명, 100명을 현역에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게 나라가 제대로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서 나라가 세금으로 제대로 된 신뢰배 군대를 육성을 했어야지. 어떻게 의병장의 군대 지원 비용으로 들어갑니까? 그걸 정나라를 우리 가르치고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쓴 얘기 선생님들 읽어보셨습니까?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역사 학계 자체가 완전히 직무유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지피지기 원고 계시다. 지금 우리를 알고 남을 아는데 우리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우리를 알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사를 알면 너무 부끄러우니까 알려 하지를 않습니다. 알으면 우리 역사학자들끼리만 하고 어떻게 이걸 우리 후손들을 가르치냐. 공무원의 8월 9월 노비였다는 걸 어떻게 가르치냐. 차라리 안 가르치고 말자. 이거예요. 일본에 대해서 또 이제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알았죠 지금. 우리 스스로를 지금 너무 몰라요. 우리 스스로 역사를 다 그냥 아는 분들도 덮어두고 자등명. 우리 스스로를
우리 역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을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자랑스러우면 자랑스러운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앞길을 밝혀야 되는데 그냥 세종대왕이라는 그 좋은 점만 다 내서 나쁜 건 다 감추고 한글을 만드신 우리 세종대왕님은 좋은 점만 내가지고 그냥 세종대왕 등 우리 역사의 좋은 점만 내가지고 그걸 등불 삼아서 우리를 역사를 밝혀나가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참 부끄럽습니다. 안타깝고. 그래서 이 역사 시간을 제가 많이 소비했으니까 요 세종격자와 항공성군론은 우리 선생님들 계속 얘기 들으면 귀가 따갑고 마음도 언짢고 하니까 다른 거로 넘어가고 나중에 자료를 원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때 관심 있는 선생님들 보십시오. 이 세종 한일격차 확대가 세종 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조 왕이 조선시대 내내 27분 있었습니까? 세종만큼 일본을 안 우리나라의 왕이 없습니다. 우리가 통신사, 조선통신사를 곧잘 얘기하잖아요. 십수의 일본을 갔는데요. 조선 전기 후기 합치면 거의 20회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세종 때만 세종의 왕으로 있는 32년간 3번이나 통신사를 보냈어요. 이렇게 일본에 통신사를 보낸 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본의 앞선 면을 전혀 따라가려고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일본 연구제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세종이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다른 왕들은, 다른 우리 조선의 선비들은 일본을 아예 몰랐어요. 일본에 가지도 않았고 신하가 일본에 갔다 오더라도 잠깐 갔다 오고 그래서 요즘 말하면 단기 파견 이런 게 많았지만 세종은 사실 막 신하들이 반대하는데도 일본을 보냈어요. 그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글 창제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의 한글과 비슷한 가나라는 글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분이. 그래서 사실 1439년, 1443년에 조정에서